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죠? 이 수치를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는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나와 있습니다. 무기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의 맛에는 신맛, 쓴맛, 단맛 이런 게 있죠. 단맛은 탄수화물 뭐 이런 데서 많이 나겠죠. 신맛은 산, 커피는 산, 클로로제닉산, 유기산 등에서 이제 신맛이 나고요. 쓴맛은 알칼로이드 계통인 트리고넬린 카페인에서 이제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은 커피 향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대 영양소와 쓴맛, 신맛, 단맛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생두, 원두가 있는데 생두는 그냥 생두입니다. 이거 볶으면 이제 원두가 되는 거죠. 전체 성분 B는 왼쪽에 나와 있고 가용성이라는 게 이제 물로서 수용성이죠. 물로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생두 전체의 성분은 당연히 100이겠죠. 100인데 이제 물로서 수용성 성분은 2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두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추출을 하게 되면 26%까지는 생두 성분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자, 로스팅을 하면 어떻습니까? 27에서 35까지 되어 있죠. 아주 적게 볶았을 경우는 27이겠지만 어지간히 볶으면 35%까지는 물에 녹는 성분들로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두보다는 원두가 가용성 성분이 높은 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생두 같은 경우에는 26, 원두는 35. 원두가 35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두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 성분이 35%다. 그러니까 원두에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인스턴트 커피처럼 다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안 녹습니다. 왜? 35%가 가용성 성분이고 65%는 불가용성 성분입니다. 물이 녹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35%만 녹는 거고 우리가 커피를 맛보는 건 요거죠. 그래서 로스팅하면 가용성 성분이 늘어난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당분입니다. 당분이 로스팅 후에 가용성 성분이 11에서 19%까지가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은 로스팅하면 그 성분들이 늘어납니다. 쭉쭉쭉 다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예. 여기에 의해서 솥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성분은 로스팅하면 되려 더 줄어든다. 그리고 하나 더, 클로로제닉산도 로스팅 후에는 소멸되어서 더 줄어든다. 이 두 가지. 단백질과 클로로제닉산은 로스팅하면 더 줄어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생두의 가용성 성분이 원두의 가용성 성분이 35%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수분 함량. 일반적으로 원두 같은 경우에는 그 SCAA 기준으로 좋은 커피이기 위한 생두의 수분 함유율은 10에서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근데 로스팅, 그러니까 오래되면 뭐 8%, 9%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로스팅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분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이라고 봤을 때 0.5%에서 3%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통 미디엄 정도로 로스팅을 했을 때 2%에서 3% 정도까지 수분이 한 11, 2%였던 게 그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가용성 성분, 물에 녹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용성 성분은 생두의 당분, 단백질, 유기산 등 갈변 반응을 통해서 가용성 성분으로 변한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보다 약 2%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똑같이 커피를 로스팅 했는데 로부스타 안 좋은 커피, 예,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보다 물을 부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용성 성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몇 프로 많느냐? 한 2% 정도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더 많다. 안 좋은 거지만 많이 내뿜는다, 로부스타는. 예. 좋은 거는 원래 아끼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아끼기 때문에 아라비카는 가용성 성분이 조금 낮고 로부스타는 가용성 성분이 많다. 그래서 안 좋은 거지만 많이 내보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기 성분.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요거는 구미에 계신 분들은 이걸 볶기라고 하더라고요. 볶기. 숟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 설탕을 넣는 거죠. 설탕을 넣으면 이제 보통 정백당을 넣죠. 이게 흰색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는 거죠. 불을 지피면 막 뒤글도 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베이킹파우더 탁 떠뜨리고 하는데 이렇게 설탕이 열을 가하면 흰색이 서서히 뭐가 됩니까? 갈색이 되죠. 이게 갈변입니다. 예. 이게 갈변이고, 갈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슈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갈변이 있고, 요때 설탕이 굽힐 때 달달한 향이 나죠. 예. 그러니까 커피 안에도 당이 있거든요. 당이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향이 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 성분으로 바뀌고, 휘발성 화합물은 중량의 0.05% 미만, 전체 휘발성 화합물은 0.05% 미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런데 커피의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이 0.05%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 0.05% 미만의 향기 성분이 자연계에서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향기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커피에는 850가지 이상의 향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커피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예, 그만큼 깊은 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향기 성분이 많이 있는 게 이제 홍차라고 합니다. 그게 한 400 몇십 가지 정도가 이제 향기 성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 맛은 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난 이 커피가 참 맛있어 라는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맛이 있어서 맛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향 때문에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커피에서 만약에 칼치 냄새가 났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커피 정말 맛있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을 거예요. 예. 향기로우니까 그 맛이 어떻게 보면 맛있게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맛보다도 향인 것 같아요. 예. 자, 0.05% 미만인 700ppm에서 2500 ppm으로 매우 적은 양입니다. 문제집에 보면 가끔 이제 얍삽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700ppm이 아니고 7000 ppm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700에서 2500 ppm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가스 방출과 함께 증발돼 상온에서 시간이 지나면 커피 향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커피도 상온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커피 향기는 계속 날아가게 됩니다. 예. 저희 나라에 처음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커피 향이 날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인공향을 막 넣고 버무렸죠. 막 버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향이 진짜 커피 향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죠? 예, 헤이즐넛입니다. 예, 헤이즐넛. 그래서 사람들이 헤이즐넛 하면 이게 커피 향인 줄 알았는데 그 커피 향이 아니에요. 계암나무에서 추출한 인공향입니다. 그 향을 넣고 그냥 문제다 막 비빈 거예요. 비워가지고, 근데 지금도 뭐 보면, 커피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하면서 커피 전문점에 와갖고 헤이즐넛 커피 없었나? 묻는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향기 성분은 아라비카, 로부스타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건 다 아라비카, 나쁜 거는 로부스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로부스타가 굳이 좋은 거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떻습니까? 자기 성분을 많이 내보낸다. 가용성 성분이 많다라는 거 요거 하나. 외에는 아라비카가 다 좋습니다. 향기 성분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아라비카가 많겠습니까? 로부스타가 많겠습니까? 아라비카가 많습니다. 예.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풀시티 로스트까지는 증가하나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팅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아까도 그 8단계 보셨죠? 8단계 보면 따닥따닥 피기 시작하면서부터만 커피 향이 막 올라옵니다. 물론 그 전에서부터 커피 향이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따닥따닥 튀는 풀시티까지 오면 그때부터 기름기가 살짝 배입니다. 풀시티에서 약간의 기름기가 배어요. 네. 그때까지가 이제 커피 향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로 보면 기름이 쭉 흘러나오죠. 예. 기름이 흘러나오는 단계는 풀시티, 기름이 흘러나오고 세포벽 파쇄가 일어나는 것은 이탈리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맛성분은 주로 가용성 성분, 물에 녹는 성분으로 끓는 물에서 18에서 22% 추출되는 것이 좋다. 자, 아까 35%라고 그랬잖아요. 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거 나중에 집에서 핸드드립 하실 때도 이거 참고를 하시면, 커피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물을 쭉 붓는 거죠. 물을 부으면 커피 성분들이 쭉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수평으로 그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것부터 이렇게 쭉 지나는 거죠. 더 이상 안 빠져나와. 더 이상 안 빠져나오면 여기가 몇 프로요? 35%가 되는 거죠. 네. 처음엔 쭉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8에서 22%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20이라고 보면, 18, 22. 여기가 18, 22.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뽑는 게 좋다는 거죠. 요 뒤에는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내려 드실 때, 드리퍼에다가 원두를 넣고 물을 쭉 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쪽물, 녹차 같은 게 앞쪽물을 버린다 그러죠. 커피는 앞쪽물부터 좋습니다. 앞쪽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앞쪽물만 쭉 받다가 색깔이 조금 연해진다 싶으면 뒤쪽 물은 다른 컵에다가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이쪽 컵과 A 파트, B 파트 구분해서
A, B. 물론 이게 굉장히 진할 겁니다. 예, 진하니까 색깔 보고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요걸 받아놓고 똑같은 컵에다가 여기다 물을 부어서 색깔 비슷하게 서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막 섞는 거죠. 눈 감고 막 섞어서 내가 어떤 게 A인지 B인지 맞춰보겠다. 물론 컵 밑에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표시를 해놓고 이게 맛있다. 딱 해서 딱 찍었는데 그게 B다. 여러분들은 커피 맛에 더욱더 많은 증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미각적으로는. 여기는 막 신맛도 좋아지고요. 상큼한 느낌도 많이 오고 깔끔합니다. 텁텁하고요. 심한 경우는 재떨이 냄새도 나고 그래요. 뒤쪽에서. 그래서 적정 추출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용성 성분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건 35%지만 가장 적정하게 뽑아서 좋은 거는 요 정도. 그럼 언제쯤 되면 이렇게 뽑느냐? 그러니까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짧을수록 이쪽으로. 예. 그래서 빨리 뽑을수록 커피 맛은 더 깔끔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원두를 조금 넣고, 원두를 5g 넣고, 물을 200ml 뽑았다. 이런 경우가 있고, 원두를 한 30g 넣고, 한 150ml 뽑았다. 맛이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물론 진하게도 진하지만 이걸 희석하더라도 훨씬 더 맛이 깔끔합니다. 왜냐 그러면 압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커피 이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더치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응용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굵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예. 어쨌든 가용성 성분은 약 18%에서 22% 추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신맛은 산자가 들어가는 게 다 신맛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해오셔도 돼요. 클로로제닉산, 옥살릭산, 말릭산, 시트릭산 이런 거 타타릭산 같은 유기산에 의해서 산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신맛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pH가 5.9에서 5.1, 로부스타 같은 경우 5.2에서 5.6. pH가 낮을수록 신맛이 강합니까? 높을수록 신맛이 강합니까? 낮을수록 신맛이 강합니다. 식초가 pH 한 3.0 정도 되고요. 바닷물이 한 8.0 정도.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어떻습니까?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신맛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신맛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커피는 과일이잖아요. 과일에서 신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신맛이 많은 거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로스타는 pH가 5.에서 5.6이니까 조금 신맛이 덜하죠. 자, 아까 8단계 보셨죠? 라이트 시나몬 로스팅일 때 신맛이 가장 강하다. 기억나십니까? 예. 덜 볶았으니까 가장 신맛이 강한데, 요때는 자칫 신맛이 강하다는 것보다는 신맛이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8단계.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시작은 가볍게. 라이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나왔어. 이제 대학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시티. 예. 도시가 꽉 찼어. 먼 시티, 풀시티. 예, 풀시티. FF. 이제 딴 나라로 가야 돼. 어디요? 예, 프렌치. 그 다음에 이탈리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그토는 얼마요? 이게 95. 이게 25. 아시겠죠? 예. 자, 단맛. 환원당, 캐러멜당, 단백질 등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단백질도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환원당, 캐러멜당, 단백질 등에 의해서 단맛이 납니다. 단맛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단맛입니다. 예, 그래서 단맛은 좋은 겁니다. 과일에 단맛이 없으면 사과에 신맛이 있고 단맛이 없어 봐요. 먹으면 시큼해 이렇게 하죠. 근데 단맛이 있으면 오 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맛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면 아라비카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로부스타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라비카가 많습니다. 자, 쓴맛에 대한 느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럼 아라비카가 많겠습니까? 로부스타가 많겠습니까? 로부스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칼로이드 계통인 아까 그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쓴맛을 내는 게 알칼로이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칼로이드 계통이 카페인과 트레고넬린. 여기도 산에서도 쓴맛을 내는 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익산, 키닉산. 예. 카페인, 카페익산. 예. 키닉산. 이런 거네요. 그죠? 카페인, 트리고넬린, 카페익산, 키닉산. 카페익산과 키닉산은 쓴맛을 낸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산은 기억 안 하시더라도 밑에 있는 산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로부스타 중에 아라비카 종보다 더 강합니다. 쓴맛의 생성, 카페인에 의한 쓴맛은 전체의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 보셨죠? 아까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을 없애는 세 가지 방법, 어떤 게 용매, 물, 초인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카페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하면 카페인이 커피의 쓴맛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카페인을 제거하면 쓴맛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되죠. 근데 디카페인 커피도 쓴맛이 여전히 강합니다. 보면 그래서 카페인이 쓴맛이 기여하는 정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카페인 함량을 로스팅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스팅을 해도 카페인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것도 문제집에 보면 예문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쓴맛을 내는 트리고넬린. 예, 카페인이 약 25% 정도 함유되고 쓴맛을 냅니다. 자, 트리고넬린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로스팅을 하면 소실돼요. 예, 소실되면서 니아신과 향기 성분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트리고넬린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패류와 홍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어패류와 홍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뭐가요? 트리고넬린. 아라비카 종이 다른 종보다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열의 불안정에서 로스팅을 하면 빨리 소실됩니다. 소실되면서 니아신과 향기 성분으로 바뀝니다. 카페인, 피린 염료에 속하면 재배지와 품종에 따라서 함량이 큽니다. 그래서 뭐 로부스타, 아라비카에 따라서도 함량이 크고요. 같은 아라비카 안에서도 케냐 예가체프 있다 그러면 뭐 예가체프보다는 케냐가 카페인이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예, 함량 차이가 크고 씨앗뿐만 아니라 잎에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칼디의 어린 목동, 그 양들, 염소도 보셨죠? 잎을 먹고도 막 생기발랄하게 뛰어다니거든요. 잎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과육에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지만 껍질의 일과 뿌리에는 없습니다. 자, 원두 카페인은 열의 안정적에서 130도씨 이상이 되면 일부 성화하여 소실되나 대부분은 원두에 그대로 남습니다. 예. 탄수화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당, 커피에도 당이 있죠. 식물이 강합성을 해서 내는 당이 주로 이제 자당인데 원두의 갈색이나 향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까 뽑기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안에 있는 당을 숟가락에 담아서 열을 가한 거예요. 로스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설탕이 굽히는 거예요. 굽히면서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갈색이 되고. 이게 갈변, 갈색이 되고 향기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유리당류 중 자당이 주성분으로 6에서 8% 정도 함유되어 있고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보다 많다. 유리당류는 로스팅 후에 거의 소실된다. 이것도 로스팅을 많이 하면 타겠죠. 스크로스는 로스팅 후에 갈색 색소로, 로스팅하면 색소로 바뀌고 향기 성분으로 변하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사라진다.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당류, 생겨에 있는 탄수화물 조성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헬로셀룰로스, 이게 섬유질인가요? 뭐, 예. 헤미셀룰로스, 전분. 그래서 뭐 가끔은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수치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틀리시면 됩니다. 예, 단백질. 유리아미노산이라고 로스팅에 의해서 단백질도 아까 우리 표에서 보셨죠? 생두에서 로스팅하면 소실되는 게 클로로제닉산하고 단백질. 단백질도 로스팅 후에 소실이 됩니다. 당과 반응하여서 멜라노이딘 및 향기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게는 설탕을 구워서 갈변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당이 당과 만나서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요.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향기 성분으로 변하고요. 생두에서 0.3에서 0.8% 원두의 향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 성분은 쓴맛과 결합해서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합니다. 자, 지질이라고 하면 그냥 그 기름, 지방. 예. 단순 지질, 복합 지질인데 뭐 지방이라고 하면 단순 지질에 속할 건데 우리가 그냥 기름기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 기름 지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삼겹살을 구울 때 기름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간 게 좋습니까? 안 들어간 게 맛있습니까? 조금씩 들어간 게 낫죠. 커피도 똑같습니다. 이 지질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더욱더 구수하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라비카, 로부스타 어디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라비카입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15.5%,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9.1% 정도의 지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생두도 아까 푸른색이었지만 그것도 오랫동안 보관하면 어떻게 되면 갈색으로 바뀌어서 거의 뭐 원두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색깔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두의 색깔은 녹청색, 옅은 녹청색, 황색, 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리파자에 의한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산가가 높아지고 색깔도 그렇게 바뀝니다. 커피 생두에 있는 지질 성분은 밑에 4가지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지질 각 부위의 지방산 조성 이런 것들도 거의 문제에 안 나옵니다. 뭐 술 취하고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눈여기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커피의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죠. 니아신, 티아민, 리보플레민, 아크로백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두일 때는 22밖에 안 되지만 원두일 때는 가장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436mg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생두 있을 때는 가장 적었던
성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니아신. 아스코르백산 같은 경우는 생두에서는 610mg까지 되는데 로스팅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아신과 크로백산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중 수용성 비타민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뭐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자, 무기 성분. 이 커피가 이제 추출률이 얼마큼 되는지 판단할 때 그 칼륨을 그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전체 무기질 성분의 40% 정도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갈변 반응이라고 했죠. 갈변 반응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효소에 의한 것과 비효소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효소에 의한 것이 캐러멜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 좀 그렇네요. 갈변 반응 옆에 슈가 브라우닝이 있는데 캐러멜화 자체가 슈가 브라우닝입니다. 당을 가열할 때 아까 숟가락 위에 설탕을 구울 때 요거 말씀드렸죠. 당을 가열할 때 생두에 있는 수크로스가 캐러멜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페 카라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카라멜을 뭘로 만든 거죠? 설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설탕을 구운 겁니다. 그래서 설탕의 열을, 당의 열을 가하니까 갈색이 되면서 카라멜이 됐다. 향기 성분이 나왔다. 요게 이제 슈가 브라우닝이고,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당과, 단백질과 당이 만났었을 때, 갈색 성분,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발견한 사람이 마이야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에서 여러 가지 응용이 된다고 합니다. 간장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이제 예문에 보면, 문제집 예문에 보면 흑설탕도 마이야르 반응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데, 흑설탕은 색소입니다. 예. 자, 클로로제닉산에 의한 갈변, 이거는 이제 효소에 의한 겁니다. 이제 갈색으로 바뀌는 건데, 단순하게 보면 신선한 생체 물질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렇게 만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그 클로로제닉산에 의한 갈변, 효소에 의한 갈변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거 있죠. 딱 자르고 나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갈색으로 바뀌죠. 예, 그게 이제 효소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갈변 반응이라고 하면 캐러멜화, 마이야르, 클로로제닉산에 의한 갈변,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로스팅과 화학적 성분 변화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